네, 안녕하세요. 황인찬입니다. 저는 오늘 인천광역시 교육감의 출사표를 던지신 박승남 후보님과 함께 공약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박승남 후보님 어서 오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영상 보시는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 인천광역시 교육감 예비 후보로 등록한 박승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후보님께서는 40년간 교직에 몸담고 계시잖아요. 네. 정년 퇴임이 얼마 남지 않은 걸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교육감에 도전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되실까요? 네, 제가 40년간 이제 인천 교육계에 몸담았는데 최근 들어서 인천 교육에는 교육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지난 2년 전에 우리 학교에 제 제자의 아이가 입학을 하면서 또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또 우리 손녀딸도 자라면서 우리 손녀딸이나 우리 제자들의 아이들, 우리 손주들이죠. 우리 손주들이 이런 교육을 받게 할 수는 없다는 생각에 인천교육도 바로 세우고 우리 손주들이 살아갈 세상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 네. 그러면 사실 손녀따님 때문에 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죠. 아, 네. 손녀따님에 대한 애정이 정말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고 선언하셨을 때 그러면 주변 다른 가족분들의 의견은 어땠을까요? 많이 걱정들 했죠. 사실 교장으로 1년 반 더 있으면서 학교 아이들과 더 행복한 생활도 할 수 있고 또 퇴임 후에는 그야말로 손녀딸도 봐줄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는데 사실 험한 길이잖아요. 예, 그래서 아이들도 조금 걱정을 하고 있고 특히 남편의 반대가 심했어요. 남편도 같이 교직에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교육이 무너지는 현장을 봤기 때문에 심각성을 알고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을 시킬 수 없다는 생각에 동의를 했고 우리 아이들이 함께 살아갈 아이들의 상식선을 같이 맞추자는 데 동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가장 든든한 지지자가 되어 있습니다. 네. 사실 교육감이라는 자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유권자분들께 직접적으로 와닿는 자리는 또 아니잖아요. 어떤 일을 하는지 솔직히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기도 하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교육감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네, 교육감은 인천광역시의 교육 정책을 세우고 또 실현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이라든가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교육 환경을 구성해주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육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건설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실현해내는 그런 아주 중요한 일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죠. 네, 말씀해 주셨듯이 교육감 자리는 정말 중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바꿀 수도 있는 그런 중요한 자리인데요. 물론 국회의원이나 대통령도 그렇다시피요. 여러분,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정말 신중하고 소중한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후보님께서는 그리고 40년간은 무려 교직 생활을 해오셨잖아요. 네. 교직 생활을 해오시면서 아이들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람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인성, 품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품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사회에서 혹은 학교 안에서도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기 힘들죠. 그래서 제가 4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고 키우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올곧은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 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인성이다. 정말 마음에 크게 와닿는데 현실에서는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부터 후보님의 공약에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기초학력과 관련된 공약이 어떤 공약들이 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초학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선 교사들의 역량이 향상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교사들의 생애 주기별 그런 연수를 확대 운영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수석교사제가 있어요. 선생님들의 교육력 향상을 도와드리는 그런 수석교사제가 있는데 이 수석교사제를 확대를 해서 선생님들의 교육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연구하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펴야겠죠. 그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는데 시작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기반 기초학력
그 진단 시스템을 운영을 하면서 아이들의 그 학습이 어느 곳에서 결손이 있는지를 찾아내고 결손된 부분부터 처방해 나가는 그런 그 제도를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AI를 활용한 AI 보조교사를 둬서 아이들이 개별화, 자기 수준에 맞는 수준별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또 기본 학습이 매 시간마다 기초 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은 사실 1대1 선생님의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실시되고 있는 보조교사를 보다 더 확대 운영해서 학생들이 매 시간 뒤처지지 않도록 시간 잡아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보조교사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네. 그러면 말씀해주신 내용이 학생들의 뭐 시험 점수와 같은 성적을 데이터화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볼 수 있게 한다. 혹시 이런 말씀이실까요? 예, 그런 그 시스템도 도입을 해야지요. 그래서 아이들의 그 학력이 빅데이터로 그 누적되고 그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개별적으로 얼마나 그 성장을 하고 있는지 학생들 그리고 교사 그리고 학부모들이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학력 플랫폼도 개발을 해야 돼요. 지금 이제 이학습터가 있는데 이 학습터에 접목을 해서 길게는 나이스까지 연장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스템을 구조화할 계획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에 급격히 공교육에서 편차가 발생했다고 알고 있는데 네. 정말 이런 공약은 근데 인천시만 할 게 아니라 좀 전국적으로 펼쳐지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 성적 시스템이라든가 하는 것, 그 플랫폼들은 한 지역의 교육청의 사업보다는 국가 사업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맞고요. 또 제가 교육감이 된다면 국가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다른 교육감님들과 함께 노력을 할 계획입니다. 네. 현실에 정말 잘 안착만 된다면 정말 학생에게나 학부모들에게나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기는 한데요. 장점은 더 살릴 수도 있고 그리고 부족한 부분은 학습 단점을 뭐 채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또 앞으로도 미래를 꿈꾸는데 지금 당장 학습뿐만 아니라 꿈꾸는데도 정말 도움이 크게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또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내용은 1인 1태블릿 PC에 관한 공약도 갖고 있으시죠? 네, 제가 근무하던 학교에서 좀 복지 학생들이 많은 편이었어요. 그때 그 학생들의 그 온라인 수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기 부분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한 학생들이 있었거든요. 물론 학교에서 갖고 있던 태블릿 PC를 대여를 해주기도 했는데 이제는 그 감염 상황에서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문제 해결 학습이라든가 다양한 조사 학습을 할 때 태블릿 PC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태블릿 PC를 모든 학생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했었는데요. 이때 그 학부모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은 게임, 그리고 19금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걱정들을 하시는데 그래서 사실 제가 한국교육책책연구소 소장으로 이 교육 플랫폼 연구를 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해본 결과 이 태블릿 PC에 처음 제작할 때부터 그 기기적으로 그 19금이나 게임을 이렇게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가능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자 교과서가 담겨져 있는 태블릿 PC를 학생들에게 제공해 준다면 온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일반 수업에서도 교실 수업에서도 학생들이 보다 많은 조사 학습이라든가 문제 해결 학습이라든가 프로젝트 학습을 할 때 인터넷을 활용한 그런 수업들이 가능하거든요. 협업도 가능하고 그래서 태블릿 PC 지원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확실히 교육 현장에 오래 계셨던 만큼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미리 대비하신 것 같은데요. 디지털 기기가 분명 보급된다면 좋지만 이렇게 따라올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네. 또 어떤 학부모님들은 뭐 아이가 디지털 기기를 아무래도 능숙하게 다루지 못할 테니까 뭐 파손이 되면 좀 수리비를 학부모님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걱정들도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생각보다 많은 파손이라든가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럴 때마다 그 모든 저기를 학교에서 해주기는 어렵겠지요. 그러나 가벼운 파손이라든가 아니면 피치 못할 상황에서는 당연히 AS를 해줘야 되지만 학생들도 사실 내 것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그 습관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고의적이라든가 혹은 반복되는 그런 그 파손에 대해서는 개인이 어느 정도 책임을 질 줄 아는 것도 가르쳐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책임의식도 키울 수 있는 디지털 기기 보급이 될 것 같은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는 데 관련된 공약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일부가 마무리되기 전에 추가로 더 덧붙이실 공약이 있으실까요? 특수학급 이야기가 있는데요. 지금 특수학교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수학교도 더 설립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뭐 학교 상황에 따라서 특수학급이 사실 정원이 6명까지만 수용을 할 수 있는데 특수학급도 학급 정원을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특수학급의 숫자도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2부에서는 조금 더 큰 공약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교육청, 그리고 법제정, 예산 등에 대한 공약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후보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